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는데 딱히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급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게 되는 순간, 그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조용히 혼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실감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 그건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인생이 실패한 증거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하루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동료를 만나고, 점심엔 누군가와 밥을 먹고, 퇴근 후엔 한잔 하자는 연락이 오고, 주말엔 가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귀했습니다. 사람에 치여 살았고, 때로는 그 관계들이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이 조용해져 있습니다. 통계는 이 현실을 차갑게 보여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가족 외의 누군가를 만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지정되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이고 나이의 문제이며 삶의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디서부터 사람이 줄어드는 걸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토대 위에 만들어집니다. 공간, 역할, 그리고 반복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어떤 역할로 연결되어 있고 자주 반복해서 만날 때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면 공간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역할이 줄어듭니다. 바쁘게 살던 일상이 멈추면 반복도 끊깁니다. 관계라는 것은 노력해서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구조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서 만들어진 안면, 같은 팀이라서 생긴 친밀함,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연결된 학부모 사이, 그 구조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구조적 관계의 해체라고 부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연결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옵니다. 건강하시죠?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다 반년이 지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명절 인사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관계란 만남을 지속하게 해주는 통의 이유가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관계도 자연스럽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유지되는 관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수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임에 한 번 더 나가는 것, 먼저 연락하는 것, 낯선 공간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작고 불편한 그 선택들이 결국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친구 관계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장 관계는 구조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친구는 그보다 더 복잡한 이유로 멀어집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나누는 말이 어딘가 어색합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왠지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게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걱정을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손주 자랑이 전부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과 성공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교집합이 줄어드는 겁니다. 젊을 때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취업, 연애, 결혼, 육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지고 그 차이는 은근히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가까워지고 달라진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억지로 그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의 나와 공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을 찾으십시오. 같은 책을 읽는 사람, 같은 산을 오르는 사람,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원을 걷는 사람. 인생의 후반부에 생기는 친구는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서로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깊고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 관계 역시 조용히 달라집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집은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숙제를 봐주는 저녁, 함께 밥을 먹는 시간들, 그 작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아주 단단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집은 다시 둘만 남거나 혼자가 됩니다.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떠난 자리에 고요함이 처음에는 불안으로 찾아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오랫동안 부모라는 역할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줄어들고 그냥 두 사람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어떤 부부는 이 시간에 더 가까워지고 어떤 부부는 이 시간에 처음으로 서로의 낯선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로 가는 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왜 혼자가 되는가가 아니라 혼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가족 관계에서의 속마음도 솔직하게 꺼내보겠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잠을 줄이고 돈을 모으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키운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모는 기쁨과 함께 묘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 못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자녀가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 사이의 갈등입니다. 바쁘겠지.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며칠째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집니다.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부모들이 이 서운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후반부를 통합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온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후회와 미련도 결국 내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시간. 가족 관계에서의 서운함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이 시기의 성숙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부부 사이에 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든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화가 아니라 오래된 침묵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이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아서 쌓인 것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다시 살리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잃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가족이 자주 모여야 행복한 노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은 무언가 잘못된 증거라고.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것은 외로움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리는 늘 어떤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친구. 그 역할들은 소중하지만 그 역할 뒤에 나 자신은 어디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어쩌면 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한 결과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수백 명의 알고 지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깊은 관계로 이것이 나이 들수록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혼자와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는데 연결되지 못한 고통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조용히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훈련의 문제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내면으로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반부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자신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조용합니다. 때로는 쓸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분들이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시간이 있는 게 처음이에요. 이제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혼자가 된다는 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한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관계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는 오히려 더 깊은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생은 혼자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작 가장 오래 함께해야 할 사람, 나 자신과는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조용한 시간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부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 로그인은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시니어 통찰 오디오북입니다. 이런 통찰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구독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로그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